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마르크스 자본론을 봐도 앞으로 부동산은 어렵다. 가치 분석은 필수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에서 1883년 요 시대를 살다 간 분이십니다. 아마도 저의 입장에서는 고조 할아버지의 아저씨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죠. 그런데 웬 마르크스냐?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평균 이율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평균 이윤율 저하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이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비 여력도 감소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막을 내린다. 요런 논리가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직 공장에서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을 하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월급을 많이들 받아갔었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월급이 모이면 많겠죠. 그리고 제품 단가도 높았고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제품 단가는 오히려 인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수입의 총합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일자리 감소하고 소비 여력 감소하고 자본주의가 위태위태해지는 경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론인데 실제로는 좀 다르죠. 일단은 마르크스 자본론 요거를 현재 세상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말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도 선택받은 업체와 그 업체에 속하는 극소수 직원만 놓았습니다. 극소수 직원만 괜찮은 사회죠. 지금 현재 자영업은 다 죽어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요거 말고도. 그런데 이러한 회사도 미국의 빅6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죠. 미국의 빅6는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큰 경제 규모를 창출합니다. 초대형 회사가 구멍가게 이익까지 싹쓸이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업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빅6로 대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망하지 않고 이런 거죠. 대형 방직 공장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사라질만 하니까 자동차 혁명으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혁명도 이제 로봇 도입해서 마무리될 단계가 오니까 컴퓨터와 금융 그리고 파생된 직업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끝날만 하니까 지금은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걸로 앞으로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약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혁명 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와 금융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맞벌이에 투에서 포잡 정도는 뛰어야지 좀 사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AI, 메타버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본소득하고 로봇세 논의가 활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야기는 지금 자본주의는 칼 막스의 그때 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하면 생각나는 나라 미국조차도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하죠. 부유세,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본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노동의 속도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인정한 모습이죠. 100년간 노동을 해도 또는 100세대가 노동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의 축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세,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미국은 이제는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도 살만한 곳입니다. 최근에 가신 분들, 예전에 20세기에 미국 가신 분들은 한국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 21세기에 미국 간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하고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초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게는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속세 이런 거 낮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아마도 한국보다 불평등한 나라는 거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으로 넘어옵니다. 걱정스런 한국의 부동산 가격.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좀 역행하고 있죠. 부자 감세 시행하고 상속세 논의 활발하고 연금 논의마저 이루어지는데 이 연금 논의는 기본적으로는 좀 더 부유한 세대에서 그렇지 못한 세대의 노동을 착취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서민 상품이죠. 누가 뭐래도 서민 상품입니다. 주택의 60% 이상이 아파트죠. 당연히 서민 상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없고 숫자마저 줄고 있는 서민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앞으로 맛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똘똘한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흔히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는 투자용으로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날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투자가 아닌 순수 거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자 소수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줄어듭니다. 부자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진행되면서 경쟁을 하겠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서민으로 내려갈 거고 소수의 사람이 여전히 부자일 겁니다. 숫자는 줄고 대신에 떼돈을 번 사람들이죠.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 벌 필요가 단 1도 없는 그러한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1억짜리 땅을 사서 건축비 100억 쓸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10억짜리 땅을 사서 건축비 1000억 쓸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으로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 빡짝빡짝 사람들 모여 사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멋진 곳에서 모든 걸 갖추어 놓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노동력도 구매하겠죠. 요리사 등등 모든 사람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사서 건축비를 엄청나게 쓸 겁니다. 요게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할 때 똘똘한 한 채 그런 거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부자 감세, 상속세 논의, 연금 논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인구 절벽은 더 빨라지고 한국의 부동산은 정말로 투자할 대상이 아니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아파트는 완전히 맛이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